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한 유영재, 결국 감옥행 확정.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5년을 구형했고 그것의 절반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법정 구속이 선고되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더라면 집행유예나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로 하여금 고집을 피우게 했던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23일 성남지원 형사 1부 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유영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 장애인 관계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런 선고는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이날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원 변호사는 근본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예인 전문 변호사인 노종원 변호사는 이번 승소로 인하여 한층 더 그의 유명세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모든 것을 이를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였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뎌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소를 하면 의뢰이 이 정도의 모욕은 감수해야 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사정을 잘 알기에 선우은숙의 아들은 애초부터 고소하는 것을 반대한 것 같습니다. 노종원 변호사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일주일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일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체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경고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엔 여성이 뭔가 빌미를 줬으니까 남자한테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고 이런 문화 때문에 유사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우은숙은 모든 것을 이를 각오로 재판에 임했고 실제로 그는 당분간 방송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법정 다툼에 전력 투구하였고 그 결과 승소한 것 같습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만난 지 8개월 만에 혼인 신고했으나 2023년 4월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 말미에 홀로 등장하여 자신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저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실려가기도 했고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고백했습니다. 유영재를 둘러싼 삼원 논란에 대해 선우은숙은 맞다. 제가 세 번째 아내라며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시청자분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의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꺼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사실 저런 말을 꺼내기가 자존심도 상하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했다며 친언니를 대신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영재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라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이 유영재에게 씌워졌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이러한 현실에서 방송을 유지할 수 없어서 유튜브는 오늘 이후로 잠시 휴방에 들어간다라며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유영재는 2년 6개월 감옥형을 선고받았으니 이젠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선우은숙 친언니는 적나라하게 강제추행 당한 상황을 묘사하였고 그 수위는 차마 말로 옮기기에도 부적절할 정도였습니다. 친언니는 자신의 방에서도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베개를 끌어안은 채 엎드려 자고 있는데 내 등 뒤를 올라탔다. 무겁고 힘들어서 발로 찼다. 내가 처형인데 뭐하는 행동이냐라고 야단치니 말없이 나갔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법정 공방에서 유영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건건에 대하여 반박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유영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상세하게 진술해 신빙성이 높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유영재는 재판에 앞서 지인과 가족 3, 4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유영재는 따로 얼굴을 가리진 않았고 무거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유영재는 유죄가 인정된 이후 이번 선고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는 질문에 스스로를 돌아보겠다라고 말한 뒤 지인들이 있는 방청석을 살짝 돌아본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 이후 유영재와 동행한 관계자들은 항소 여부를 결정했나라는 질문에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정해진 건 없다라며 법정 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 누가 보더라도 유영재는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직 자신만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현재도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여성들과 만남을 이어오는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며 과거에도 유사한 행동을 보였고 또한 용서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강제추행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거나 말로 표현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우은숙은 유명한 여배우이고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친언니를 성적으로 조롱한 것에 대하여 세상에 밝히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기에 감히 까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영재의 여성관 그리고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법이고 강력한 법적 처벌만이 그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반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유영재를 파멸로 이끈 진짜 악마는 그의 여성관 내지는 여성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혹은 습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재의 내면에 있는 진짜 악마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영재는 항소를 하겠지만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만 날릴 뿐 감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영재가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창힐 TV였습니다.